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브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품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한 종류별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러면 오늘 대체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다룰 컨텐츠는 바로 인터뷰에 적합한 마이크를 선택하는 방법을 저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향성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향성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인터뷰 영상에서는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각 마이크의 종류에 따라서 소음이 되는 방식이나 방향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은 상황이나 용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 같은 인터뷰 영상이라도요, 상황이나 영상의 콘셉트, 담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마이크의 종류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 상황이나 테마에 한정을 지어서 마이크의 종류를 선택하는 저 나름대로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 정답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페나 식당 등 야외에서 인터뷰 촬영을 하고요. 그 후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상은 인터뷰 대상자와 주변 환경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부분들 때문에 영상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소음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가 잘 들려도 너무 주위 환경이 산만해서 영상이 정신이 없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핀 마이크의 특성상 마이크 주변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좀 잘 담아내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은 최소화하면서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주변의 소리가 너무 산만한 환경에서는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틱하고 시네마틱한 인터뷰 영상에서는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콘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환경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 두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해요. 스튜디오나 주변의 소음이 잘 통제된 곳, 그런 곳에서 말이죠. 제가 이러한 환경에서 콘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공간감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테마의 영상, 그러니까 아트틱하고 시네마틱한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한편 약간의 여운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마이크는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공간감을 조금 더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운이 사운드를 통해서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담이긴 한데 밴드 음악이라든가 브루스 음악 장르의 음악을 녹음할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통제된 환경에서 촬영이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핀 마이크나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을 한 뒤에 편집 과정에서 음향에 효과를 주어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향성 마이크는 핀 마이크보다 조금 더 공간감을 줄 수 있긴 합니다만 주변에 소음이 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너무 소음이 시끄럽다 하면은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감이 연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약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상황은 바로 현장감이 필요한 인터뷰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지향성 마이크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지향성 마이크의 경우 이론상 이제 마이크가 향해 있는 부분에 소리를 수음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주변의 소리까지 수음이 절대 되지 않느냐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의 소음이 심하다면 핀 마이크보다 더 많은 소음이 수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콘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 혹은 별다른 특색이 없는 일반 마이크들에 비해서 주변의 소음이 조금 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이크가 향하게 되는 쪽에 소음이 발생하면 그것도 같이 다 소음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고가의 지향성 마이크는 이러한 주변부의 소음도 많이 감쇄가 되긴 합니다. 여하튼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주변의 소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인터뷰 사운드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철저한 사운드 테스트입니다. 영상이야 편집을 하면 그만이기는 한데
소리는 영상을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도 어렵고요. 손도 많이 가고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면서 소음이 어느 정도까지 카메라나 영상에 담기는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촬영 장소와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의 거리를 더 멀리해서 그 소음을 좀 줄이시던가, 아니면은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을 인물의 맞은편에 위치를 시켜서 지향성 마이크에 소음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환경을 세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소음이 녹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인터뷰 영상의 상황에 맞는 저만의 마이크 사용 방법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소리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인터뷰 영상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터뷰의 콘셉트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절한 마이크를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영상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물의 소리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시청자가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 영상에서의 마이크 선택을 나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